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렸듯이 오늘 미니 강의의 주제는 시장에 대한 전망, 그중에서도 CPI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도 나왔었고 시장에서도 낙관론이 조금 더 강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요 기대감이, 자신감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면 되는지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1월 달에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물가 안정, 그 다음에 1월 당시 고용지표도 지표 자체는 높게 나왔는데 임금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수요가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MC에서 연준 인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원자재도 하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시장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월 되고 보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죠. 원자재 급등 이야기 나오죠. 원유 급등 이야기 나옵니다. 에너지 인플레. 추가적으로 고용지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갖고 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고용지표가 최근에 이제 51만 7천 건 증가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고용지표도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또 연준 인사들도 다시 한번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월 달에 좋았던 것들이 다 안 좋게 바뀐 거거든요. 안 좋은 게 추가가 된 게 아니라 1월 달에 좋았던 게 2월 달에 안 좋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저는 그 분기점이 CP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최근에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겠죠. 러시아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가 결과적으로는 원유 무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결론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원유 생산량이 결코 이제 적지 않은데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전쟁 자금줄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라는 그리고 이제 원유로 인해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상품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가격 상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가격에 대해서 제한을 걸다 보니까 러시아는 감산이라는 무기를 빼든 거고 러시아가 사실 감산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중국이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중국도 계속 사주고 있죠. 인도도 사죠. 그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등등 해서 팔 국가들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가 사실 에너지를 무기화한다 해서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 때문에 이제 감산을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러시아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에는 원유 인플레가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일전에 가장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아마 5월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기 시작을 하면서 100달러는 무난하게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각종 원자재들, 뭐 광물, 뭐 구리, 히토류 등등 원자재들 급등 나오고 있죠. 때문에 이제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중국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산업이 재가동이 됨에 따라서 중국 산업 재가동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원유 수요도 증가할 거고 원자재 수요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상태에서 이번 CPI도 결과적으로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달은 좋지 않은 것들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2350 정도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하면 한 2250 정도 구간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 뚫어주려면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호재가 나올 게 없습니다. 호재가 당장에 나올 게 없어서 일단은 조정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갖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 최근에 상승 나오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일제히 조정이 나올 거고 당분간은 중소형주 장세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정 보게 되면은 3월에 양회, 중국 양회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잊혀졌지만 3월에 또 IRA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회에 따라서 양회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IRA 가이던스 발표 내용에 따라서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뭐 IRA 가이던스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또 이 우호적으로 나오는지는 봐야겠지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했었던 휴스텔 같은 경우에도 관계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해서 IRA 가이던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저는 2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아마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음 수급이 들어갈 만한 섹터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이 나왔고 뭐 AI, 최근에 뭐 디자인 하우스 등등 뭐 최근에 또 오늘 조선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빠르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반도체랑 2차 전지도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주도주들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새롭게 또 수급이 받아가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중소형주 순환매에 집중을 해서 매매 전략을 꾸려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내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답답한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9시 투자의 신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